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길래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마음이 편안해야 상대방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황량할 때 자신과 상대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우리가 나루와 함께 할 때 힘겹고 지치는 이유를 나루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나루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언뜻 보면 나루는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흥미진진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만족함이 없고 텅 비어 있어요. 자신을 지탱해준 내적 자원이 부족하고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교감이나 위로를 얻을 수 없으니 늘 허전하죠. 그래서 나루는 허전한 자신의 내면에 뭔가를 자꾸 채워 넣으려고 애를 써요. 상대가 멋진 집을 갖고 있으면 자기 집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값비싼 옷을 사기도 하면서요. 또 내면이 말라있다 보니까 갈증 해소를 위해서 칭찬이나 인정, 외모, 권력과 같은 것들에 아주 집착을 해요. 허무함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행위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텅 빈 내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면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매달리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 욕구가 순간 만족된다 해도 어느새 또다시 갈증을 느끼면서 공허함이 더 커지게 되죠. 나루는 마음속에 공허함과 더불어 격한 분노를 품고 있어요. 그 분노는 단순히 분해서 성을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종의 경로라고 할 수 있어요. 격렬하게 성질을 부리고 또 언제 표출될지 예측도 잘 안 되죠. 그들의 분노는 화를 내는 것과는 달라요. 화는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어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면 가라앉아요. 하지만 나루의 경로는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되면서 혼란과 파괴를 가져오죠. 나루의 분노가 그렇게 파괴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 분노의 뿌리가 깊고 강해서 그래요. 어릴 적부터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심리적 허기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죠. 생존을 위해서 진짜 자기로 살면 안 됐던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로로 가득한 어른이 돼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외쳐요. 당신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능과 매력을 원한 거였어. 나는 당신들의 수단이자 도구였던 거지. 나는 결코 나 자신이 될 수 없었어. 난 당신들을 증오해. 당신들을 박살내고 말 거야. 또 나루의 분노가 파괴적인 이유는 자기 혐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루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의존적이고 자기 내면이 약하다는 걸 느끼죠. 그런 자신을 향한 경멸에서 생기는 분노라서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나루는 이렇게 돌발적이고 폭력성을 동반한 분노를 뿜어내면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오늘은 최고의 친구가 되었다가 내일은 최대의 적이 되기도 하죠. 나루의 마음속에는 교묘한 질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나루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느끼지만 인정하지는 못해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채우려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경쟁자의 젊음과 아름다움, 돈과 권력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질투하죠.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싶은 나루의 내면엔 사실 자기를 향한 증오가 있어요. 나루의 질투는 이런 자기 증오에서 비롯되죠. 자기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과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헌신하고 전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배려와 헌신 속에서 순수하게 서로를 위해 주는 게 나르에게는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앞에서는 친구와의 돈독한 우정을 들먹이지만 뒤에서는 친구가 잘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죠. 나르의 마음속에는 왜곡된 피해망상으로 가득해요.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나르는 그 누구도 믿지를 못해요. 그들의 내면에는 상대가 자기에게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득해요. 이런 의심은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차갑고 공격적인 일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죠. 상대가 나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깊은 피해망상으로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 왜곡된 현실과 상상 속의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나르의 마음속에는 어처구니 없는 상처가 많죠. 자존심이 강한 나르는 상대방이 자기를 완벽한 사람으로 여겨주길 바래요. 나르가 당신의 눈을 응시할 때 당신이 자기에게 아무 결점이 없다고 피드백해 주기를 원하죠. 이때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도취자인 나르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어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평이나 무관심조차도 나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미간을 찡그리거나 의미 없는 손짓을 하거나 잠깐의 침묵 같은 정말 별것 아닌 것에도 견딜 수 없어 하는 불안정한 자아를 지녔죠. 나르의 마음속에는 절망도 감춰져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꽉 찬 것 같은 허세를 부리는 나르는 종종 깊은 절망을 느껴요. 왜 그런 걸까요? 대부분의 나르는 어린 시절부터 네가 똑똑하고 자신 있고 강한 사람이 되면 특별하다고 찬사를 받게 될 거야. 하지만 원래의 네 모습대로 살면 너는 무시되고 버려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커요.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부여된 역할에 올인하면서 자신의 슬픔, 불안, 상실감, 갈망 같은 것들을 숨겨요.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사니까 그의 내면에는 움푹 꺼진 구멍처럼 절망이 고여 있죠. 나르는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떠맡아요. 연기가 아니고 진실인 양 타인과 자신을 속이면서요. 그들은 관객으로부터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도록 자기의 역할을 잘 소화해내려고 애쓰는 배우죠. 이런 배우가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매력이 줄어들으니까 무력감을 느끼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절망스러워해요. 지금까지 나르의 마음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 자신의 찌질함으로부터 비롯되는 분노, 질투, 피해망상, 절망, 그리고 별것 아닌 것에서 받는 상처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그들이 이런 마음 상태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